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 한 주간의 언론을 탈탈탈 털어보는 민언련의 탈곡사들, 민주언론 시민연합 조선희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뵙고 올해 뵀어요. 그죠? 네, 한 해가 지났네요, 벌써. 네. 한 살 더 먹으셨네요. 네. 진행자님도 한 살 더. 그럼요. 우리는 네. 세월을 거스를 수 없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잘 지내셨죠? 이거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예. 네, 2020년이 약간 그 언론 현실에서 중요한 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00년도 있고. 그렇군요. 네,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네, 선거보도 감시를 저희가 또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군요. 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조선동아일보가 올해 100주년 네. 4월 초에요, 또 그게. 네네. 그래서 다 맞물려 있습니다. 다 총선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조선동아일보 그 100주년 관련해서 언론단체에서 뭐 이런 뭐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거기에 약간 뭐 기획위원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좋은 예. 일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희 국민TV가 앞으로 아마 자주 그거 관련해서 어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어떻게 그동안 왜곡 보도를 해왔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 친일 활동을 해왔는지 저희 국민TV를 통해서 종종 이제 좀 방송으로 해드릴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좋으신가요?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털어줄 아이템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또 올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올해가 사실 5.18의 40주년이 그렇죠.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5월이 돼야 이제 그쯤 돼야 이제 관련된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항상 저희는 모니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1월 1일부터 5.18 정신에 대해서 되새기는 방송사가 있어서 이거 한번 모니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언론사 중에서 40주년을 맞은 5.18에 관심을 가진 곳이 어딘지 일단 어떤 언론사들을 조사를 하셨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 대상으로 넣는 곳은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그리고 저희의 역량이 허락하는 보도 전문 채널인 YTN까지 사실 이렇게 YTN. 네, 8개의 예. 방송사를 하고 있는데 예.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걸 다 봅니다. 보는데 신년 1월 1일 톱 보도로 예. 그러니까 뒤쪽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니라 톱 보도로 5.18을 다룬 방송사가 MBC였거든요. MBC요, 한 군데. 네, 딱 한 군데에서 이걸 예. 1월 1일 톱 보도로 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방송사나 신문사나 아무튼 언론사에서 예. 1월 1일에 어떤 신년 특집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잘. 뭐 그렇죠.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우린 어떤 방송하겠다, 어떤 보도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는 경우도 많고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적절한 걸 하거나 아니면 대충 뭐 국민의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데 MBC의 경우에는 이번에 좀 달랐어요. 좀 보시면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MBC가 2020년을 민주주의의 여정을 되새기는 해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2019년은 3.1운동 100년, 뭐 임시정부 수립 100년 해서 예, 그렇죠. 어떤 광복과 해방을 되새기는 해였다면 우리는 2020년을 민주주의의 해로 보고 앞으로 그것과 관련된 보도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5.18 지금 보시면은 앵커분께서 예. 광주에 내려가서 뭐 이런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든지 아니면 5.18 버스를 타본다든지 예. 지금 저기가 그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광장일 거거든요. 예. 그 앞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의 광주를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리포트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MBC 편집국에서는 올해 40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5.18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어떤 힘쓰는 보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그런 문제의식으로 지금 저 리포트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사실 5.18만 보도를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여정 중에 하나로 5.18을 소개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60년의 4.19 혁명도 그렇죠. 돌아보는 보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0으로 끝나는 해에 뭔가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60년에는 4.19가 있었고 80년에는 5.18이 있었고 그런데 그 역사만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00년에는 어떤 밀레니얼 세대들의 새로운 어떤
가치관, 어떤 행복과 관련된 삶의 질과 관련된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쭉 어떤 민주주의를 되새기겠다라는 그런 걸 천명을 해가지고 되게 특이하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좋은 비평을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코너를 진행한 다음에 처음으로 칭찬해 들은 것 같아요. 아, 칭찬이. 나는 계속 들으면서 언제 욕을 하지? 언제 비판을 하지? 그런데 칭찬이었군요. 그럼요. 좋은 보도를 소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예. 비평이 항상 부정 편향으로만 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잘한 건 잘한 것도 칭찬해주죠. 뭐 그렇다고 신년 기획에서 5.18을 안 다룬 언론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각자의 가치관들이 있으니까 다만 그쵸. MBC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만하다라고 네. 민원련에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1월 예. 1일에 MBC가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어서 2일, 3일에 이제 또 다른 언론사들, 그러니까 방송사들, 예, 2일에는 KBS, SBS가 또 40주년을 맞았다라는 걸 보도를 했고, 예. 또 3일이 되면은 JTBC와 MBN에서도 또 그런 관련된 보도를 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하는 그 안에서 TV조선 채널A, YTN은 그런 보도를 안 했어요. 40주년을 맞았다. 예. 근데 그걸 비판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제일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된 MBC를 칭찬하고 그 이어서 다른 방송사들도 했더라. 그렇게 이제 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새해 첫날 메인 뉴스 아이템을 네. 비교를 하셨다고 그래서 4개 언론사 네. KBS, MBC, SBS, JTBC를 비교를 하시겠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어떤 거에 이 올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본다, 살펴본다라는 네.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신년을 맞이했으니까 시의성 있게 이제 대부분 기획을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노동절이 다가오면은 또 노동자의 현실 이런 걸 더 알아보고 싶어하고 장애인의 날이 오면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고 싶어하는 게 이제 언론들의 어떤 숙명 같은 것들인데 예. 이제 신년이 다가오니까 연말에 어떤 걸 준비를 해서 짜잔 하고 내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단은 KBS, MBC, SBS 그리고 JTBC 이렇게 저희 영향이 닿는 정도까지 이렇게 4개 방송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이제 하나씩 그럼 한번 볼까요? 네네. 먼저 KBS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뭘 했나요, KBS는? 좀 틀에 박혔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예. 신년맞이 여론조사가 KBS에서는 톱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부분 다 해요. 예. 사실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MBC나 SBS에서도 톱 보도로 다루지 않았을 뿐 뒤쪽에 예. 가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기들이 했다고 내놓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걸 물어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곧 다가올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찍을 거냐. 그 외에 공수처법이 통과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동산 대책,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묻는데 예. 지금 보시면 KBS에서는 그거 말고 좀 다른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신뢰 점수를 따져보는 코너가 있었고 예. 또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느냐 삶의 만족감을 얼마나 느끼느냐 그리고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하면 어떤 점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 젠더 불평등이냐 소득 불평등이냐 이런 걸 예.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국정 운영 지지도라든지 아니면 정당 지지도 같은 판에 박힌 질문보다는 저런 걸 묻고 싶어 했다는 거거든요. KBS 편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편집국 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불평등, 뭐 공정, 신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저걸 보면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의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닌 다른 차원의 조금 여론조사. 확장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신뢰가 낮았죠? 네.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신기하게 예. 개개인에 대한 신뢰 점수를 물었고 그리고 어떤 국가기관이나 언론에 대한 신뢰 점수를 예. 물었는데 처음 본 사람에게 제일 신뢰를 높게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예. KBS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예. 처음 본 사람보다 언론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언론은 지금 뭐 한국이 신뢰를 못 받는 게 그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매년 38개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보고서를 내는데 4년 연속 꼴찌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뭐 신뢰가 낮은 건 알겠는데 저는 더 충격적인 게 처음 만난 사람을 가장 신뢰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 이상형은 처음 만난 여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나 국회나 청와대보다 처음 예. 만난 사람에게 더 신뢰를 가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마음 아픈 거죠. 뭐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뭐 보면은 뭐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잘 연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꿈보다 해몽 같은 거고. 그러니까 처음 만난 어쨌든 예. 네네네. 그렇군요. 참 한국이 저신뢰 사회인 게 굉장히 문제고,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뭐 아시겠지만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거에 다 규칙과 법과 제도로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또 감시하는 사람 이렇게 하려면은 그런 것들 신뢰가 있으면은 비용을 안 들이고 다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다 만들어야 되면은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 지수와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거기에 언론이 앞장을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예. 당연하죠. 네네. 그렇군요. 예. 다른 MBC. 네. MBC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네, MBC도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앞에 보면은 저렇게 60년, 80년, 00년 그리고 오늘은 2020년이다 이런 이제 보도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5.18을 배치를 했어요. 네. 아마도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것일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막 정의당 부대표가 가서 골프 치는 거 이만솔 부대표. 네네 뭐 골프 치는 거라든지 호화 만찬하는 것들을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를 명확하게 짚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60년 4.19 혁명까지 짚는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일 같이 느껴지고 사실은 5.18보다는 또 오래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리포트를 보시면 4.19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분, 고등학생이었던 분, 대학생이었던 분들을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나설 수 있었느냐, 그 네. 당시에 그런 것도 하고 또 좀 최근에 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진행되는데 그 또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00년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를 조명하면서 민주화 세대와는 조금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직접 막 나서서 윤창호법을 만들거나 스쿨미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역 사고라든지 97년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김영균 씨 94년생이었는데 이처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되게 기가 막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삶을 보면은 4.19와 5.18의 가치와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하면서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쭉 합니다. KBS는 키워드를 한마디로 하면 신뢰였고 MBC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였던 걸로 지금 뭐 보도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SBS가 궁금해요. 여기는 어떻게 지금 보도를 했나요? 네, 이날 사실은 그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신년사가 그러니까 회의를 다 한 다음에 회의 결과를 딱 발표를 했어요. 전원회의 연말에 나흘 동안 전원회의 한 거를 공개를 했죠. 마지막 날 것까지 이제 김정은 뭐 위원장의 발언들이 센 거가 나왔고요. 예. 네네, 그 센 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톱보도를 올릴만 했는데 KBS나 MBC처럼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기획 보도는 없었어요, 사실. SBS는 일단 북한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했고 그 전원회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뭐 분석해보는 그런 정도의 이제 기사를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JTBC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좋겠는데 예. JTBC 또한 관련돼서 북한 관련된 소식이 톱보도였습니다. 그래서 SBS에서 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정부의 또 저희 통일부의 반응 그런 것들도 나왔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두 개를 살펴보면은 약간 그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해요. 나중에 보시면 좋을 텐데 SBS에서는 좀 더 북한이 닫혀 있고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을 했고요. 예. JTBC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남북미 모두를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동하는 주체처럼 분석을 했거든요. JTBC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국면이라서 그쪽이 또 어떻게 왜 그런 이제 반응을 내놨는지 북한에서는 또 왜 그런 반응을 통일부에서는 왜 그런 반응을 내놨는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SBS와 JTBC의 어떤 그 보도가 좀 달랐다 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BS는 일단 좀 더 부정적인 뭐 전망을 좀 강조한 편이고 JTB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낙관적인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섞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부정적으로 갈지 그런 거 전망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뭐 SBS가 틀렸다, 그쵸. 맞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언론사가 지금 한반도 정세,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좀 윤곽을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준비해 오시고 분석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해니까요. 새해니까요. 네, 예.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자, 민월련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저 지난주에 임동준 활동가가 나오긴 했군요. 어쨌든 근데 네, 여쭤보지 어쨌든. 않았어요. 올해 민월련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활동 계획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사무처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대표님은 아니긴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예. 저희는 일단 2020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어떤 친일적인 행각을 했던 게 분명히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또 100주년이 됐고 신년이 됐으니까 자화자찬을 하는 뭐 그 사장의 신년사라든지 아니면은 일면 보도나 뭐 보도에서 뭔가 그런 걸 뭐 그런 느낌을 준다든지 우리 100주년 곧 축하할 거야 이런 느낌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좀 더 너희 반성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라고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니터 활동이 일단 주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환경이 되게 너무 기성 언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나 뉴미디어를 분석을 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또 총선 때도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보도의 경우에 네, 그 부분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올해 신년 기획을 그 가짜뉴스와 진실의 보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용이 좋더라고요. 가짜뉴스는 어떻게 유포가 되는가, 그리고 진실의 수호를 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다 좋은데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지면에서 보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쵸, 약간. 가장 왜곡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 아닌가? 그거를 본인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무슨 진실의 수호자인 것처럼 딱 시리즈를 내놨는데 이거 제목만 가리고 보면은 진짜 그럴싸한데. 너무 좋은데 거기에 뭐 당연히 자사 비평 안 들어가 있을 것이고, 뭐 중이 제 머리 못 긁는다고 하지만 그건 좀 너무 저희가 생각했을 땐 사실 조금 우스운 부분이 있죠. 내용은 좋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방금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청와대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검찰이 자료를 요청했다라면은 상황에 정리를 해서 줄 수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을 띠고 한 것은 매우 좀 유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월련의 조선이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